자, 반갑습니다. LG새끼 앤드 심학고 학생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해서, 잠깐, 신규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이게 사실 저쪽 문제고 친구들, 이 새끼들이 타성에 젖어서 말이야. 이제 1학년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름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나, 교과서 안 갖고 오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자습서.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교과서야, 자습서. 어우씨, 화가 나. 갖고 와. 갖고 와. 알았어? 어머나. 처음부터 물총 쏘는 모습을 보였네? 이런. 부끄러워. 일쥐 새끼. 넌 일단 무조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봐. 앞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선생님이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좀 보게 될 겁니다. 첨단의 시스템이죠? 첨단 시스템. 어쨌거나 수업한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거나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유나나 뭐 당연히 준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규 아가씨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거나 노트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얘 목적부터 잘 생각해야 돼. 얘의 목적은 나만의 자습서야. 나만의 자습서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야, 자습서 한 번만 봐? 아니야.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잘 들어.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요령. 첫 번째 1번. 일단 무조건 핵심적인 내용 정리가 필수겠죠?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이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리할 때는 매우 여유롭게 해라. 이 여유롭게 한다는 말을 그저 그냥 귓등으로 듣는 녀석들이 많은데 정말 여유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건 업데이트야.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 잠깐 이쪽으로 와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신 공부법 첫 번째 수업 내용에 대한 단거나 노트 작성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야?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미 서희도 한번 내가 설명한 적 있을 거야. 그렇지?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문제를 풀었잖아. 문제를 풀었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바로 즉시 채점해야 되잖아. 즉시 채점해야 되고. 그런데 또 다시,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여기 중요하지? 다시 풀기야. 근데 서희야, 내가 이거 다시 풀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라고 그랬어? 또. 뭐라고? 다른 색 펜으로 풀기. 기억나? 다른 색 펜으로. 구별하자는 뜻이야. 중요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디어 뭐야? 오답 정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오답할 때 결과적으로는 두 개잖아. 하나는 내가 놓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답의 근거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는 원인을 좀 분석해야죠.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잘 들어. 이 내용을 노트에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트 작성과 문제풀이가 유기적으로 함께 병형돼야 이해가지? 이래야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트는 노트대로만 한 번 작성하고 끝나고 의미가 없어져. 특히 이번 파트는 문법 파트거든?
암기까지 시킬 거야, 선생님이. 암기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남길 거고, 불꽃 놀이고 나발이고, 다 옛날 얘기로 다, 의미 없. 불꽃놀이. 화가 난다. 어디서 하는데 도대체, 불꽃놀이? 호수공원? 남친하고 가야 인정해줘. 정말요? 보내드려야겠네? 남친이니까. 야, 그래,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남친하고 같이 있어야 또 분위기가 살지. 응? 그래, 남친 누군데? 뭐, 아빠요. 이딴 얘기 하지 마. 뭐라고요? 생겼어? 그래. 축하해. 근데 왜 믿음이 안 가지?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는 자습서로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이걸로 제가 드린 문체답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 어디부터 볼 거냐 하면 말이죠. 푸른 국어 5쪽입니다. 5쪽. 교과 내용 아주 꼼꼼하게 좀 점검할 생각이에요. 자, 저는 여기 좀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쪽. 땡땡땡.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래? 오케이. 포기. 전체 모드. 옳지. 됐어. 자, 일단 중세국어의 특징 알아보기 했습니다. 뭐야, 글씨가 너무 많아. 됐어. 먼저, 요거 적어놔. 요거 지금 노트에다 맨 앞장에 적어놔. 이거 당장 지금 빨리 적어. 잊지 마. 다시 한번 적어. 적고 시작할게요. 자, 이쪽은 지워도 되죠? 다 썼어? 보겠습니다. 이 교과 내용이에요. 교과 내용.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언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 밑줄 쫙. 언어의 특성 중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변한다. 역사성. 글씨 보여? 언어가 끊임없이 변하는 걸 역사성. 일단 기억해. 일단 가장 기초적인 언어의 특성들 몇 가지가 있어서 잘 봐. 일단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요소. 1번 사회성. 이건 무슨 얘기냐? 사회 구성원끼리의 약속이라는 거야. 언어는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개인이 언어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야. 만들 수도 없고 함부로. 두 번째, 요게 중요한데요. 자의성. 자의성. 언어의 특성 중에서 자의성. 자의성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고 단어가 있으면 단어의 의미와 소리죠. 소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거야. 연관성이 없다. 요건 좀 설명을 필요로 해. 설명을.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잘 들어. 한국어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love라고 부르고,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중국어로는 I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다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게 의미야. 사랑이라는 뜻인데, 소리는 다 달라. 왜 다르죠?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 이해했어, 언니? 각 언어의 의미와 소리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해가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세 번째. 분절성. 자, 여기서 총 역사성까지 네 가지. 이거 알아야 돼요. 분절성은, 자, 이어진 사물, 대상을 언어로 나눈다는 거야. 언어로 나눈다. 이게 이제 언어의 특성이야. 역사성은 뭐야? 변한다는 거고.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언어의 특성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특히 분절성이라는 거 약간 이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뭐야, 이거? 뭐라고 불러? 이 부분 뭐라고 불러? 모름 비용신이나 턱. 뭐 수염이야. 턱. 요 부분 뭐라고 불러? 뺨! 광대! 뺨! 그러면 잘 들어. 뺨하고 턱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야? 몰라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나누었지. 하물며 코도 봐. 코. 코 요 부분 뭐라고 그래, 요거? 콧대. 그 요 부분. 콧마루. 예? 요 부분, 코끝. 이런 식으로 다 나눈단 말이야. 이해가 가지? 근데 사실 다 이어져 있지 않냐? 싹 다 이어져 있어. 이걸 우리는 언어로 분절한다고 그래요. 이해했죠? 오케이.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역사성은 중세국어가 오늘날 국어랑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정리해보죠. 자, 그래서 국어 역시 변화하는 실체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국어의 옛 모습은 어땠냐? 어떻게 달랐냐? 자, 그런데 잘 들어. 중세국어는 어디부터? 고려, 별표. 고려 건국입니다. 몇 세기? 10세기. 외워. 고려 건국 10세기.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 1592년 대략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세국어 시기라고 부른다. 자, 중세국어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잠깐 당구장 표시하고. 중세국어가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고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임진왜란까지라고 그랬는데, 자, 중간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건이 전혀 없었냐? 아니야, 있어요. 조선이 건국되잖아요. 조선 건국은 그러면 잘 들어봐. 왜 국어의 역사에서는 빠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려가 건국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셔요? 일단 잘 들어봐. 이전까지 고대 국어 시기야. 고대 국어 시기에는 신라가 중심지였어.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에이펙 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에이씨! 무식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각국의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총리 다 왔잖아. 트럼프 온 거 알아, 우리나라에? 자꾸 이렇게 무식한 척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일본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의 트럼프 엄청 많이 왔어요. 캐나다 총리, 뭐 호주 총리, 말레이시아 뭐 다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누구야? 우리 대통령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네, 우리 잼프께서 가서 탁 하고 있.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잘 들어. 경주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시대 언어가 고려의 건국 이전까지는 쭉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고려가 건국되면서 잘 들어봐. 개성으로 이전해서 수도를 경주에서 개성으로 이전하면서 언어의 중심지도 사실상 변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언어의 중심지가 여기는 남부지방이었어. 여기는 어디야? 중부지방으로 드디어 이주하게 되죠. 언어의 중심지. 좀 적어볼까? 언어의 중심지가 중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중부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 건국이 국어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의 건국은 국어의 역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빠져. 근데 왜 그러냐? 사실상 잠깐 생각해봐. 조선이 건국하면서 한양의 터를 잡죠?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개성하고 한양하고 똑같은 중부지역이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크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지게 된 거고요. 임진왜란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온갖 사람들이 피난하고 하면서 언어가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요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중세라고 하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근대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놔. 근대국어. 임진왜란 이후에 근대국어.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그래? 뭐가 안 보여? 아, 흰색, 어두운 색?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아이씨. 아니요. 개성은 개성이죠. 그렇죠. 개성이나 한양이나 다 중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가 크게 없다. 아이씨, 이거 애매하네. 왜? 아니, 뭐가 더 나? 어두운 게 나? 글씨가 근데 너무 안 보이는데? 진짜? 보이나? 자, 어쩔 수 없다. 자, 다시. 뿅. 야, 그러면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의문에 대한 특징들. 오늘날 없는 의문. 얘네들이야. 이거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제일 먼저 이거 중요해. 다시 얘기해서 소실된 노란색 보여? 안 보여? 흰색은 보여? 에이씨. 카메라가 날 따라와야 되는데. 자, 다시. 재밌니? 난 지금 답답해, 이 자식아. 난 답답하다고! 다시. 소실된 문자의 그 소실 과정.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자, 일단
15세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15세기. 자, 얘입니다. 얘예요. 그 다음에 16세기 들어서면서 근대 국어에 와서 이렇게 됩니다. 총 5개로 생각하면 돼요. 5개. 아래 아죠. 얘는 지금 순경은 비읍, 얘는 뭐야? 열인 히읗, 반치음 시옷, 그 다음에 예디응, 그 다음에 아래 아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들은 지금 3개만 나와 있는데 중세국어 때 없어진 것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용하지 않은 거, 이 3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이거 외울 때 다시 한번, 얘 봐. 얘 이거 뭐라고 하면 돼? 보이라고 읽으면 돼. 보이가 얼마 가지고? 10원 가지고 어디 갔어? 산에 갔어. 그래서 뭘 먹었어? 사과를 먹고 뭐만 남았어? 씨만 남았다. 이렇게 외워. 보이가 10원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따먹고 씨만 남았다. 보이가 10원으로 산에 가서 사과 따먹고 씨만. 보이가 10원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따먹고 씨만. 해봐. 그렇지. 너도 해봐. 그렇지. 너도. 좋아. 됐죠? 이렇게 외우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지워. 자, 일단 그래서 음원에서는 오늘날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출제할 수 있어. 기억해. 그 다음에 같은 음은, 그 다음에, 자, 자음의 경우에 음절의 첫 소리에 얘네들이 있네? 자,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적으로 둘 이상, 둘 이상 어디야? 아이씨, 좀 작게 하자.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 동글뱅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칠판 봐. 자, 이제 어두자음군은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어두자음군은 소위 말해, 요렇게. 야, 각각 다른 거야. 알겠지? 각각 다른 거. 이걸 우리가, 잘 들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병, 뭐라고 불러? 병서라고 불러. 병서. 잠깐 좀 참고적으로, 병서자는 뭐냐? 병서자는, 잘 들어. 어떻게 쓴 거야? 가로로 나란히 쓴 거야.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 여기까지 이해하지? 병서자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자 병서가 있고 또 지금의 합용 병서가 있어. 각자 병서는 어두자음군에 쓰이지 얘네는 이게 쌍기역, 쌍디귿과 같은 거야. 쌍시옷. 얘는 사실상 오늘날 뭐야? 된소리지. 오늘날 된소리란 말이야. 이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않아. 얘가 어두자음군이야. 그래서 얘가 잘 들어. 초성에 사용되면 당연히 얘가 이제 어두자음군이 되는 거예요. 초성에 사용되었을 때 어두자음군. 그리고 종성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종성에 사용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합용병서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겹받침이 되는 거죠. 겹받침. 그러면 얘는 각자 병서는 잠깐 정리를 해보자. 얘가 초성에 사용되면 얘는 그냥 각자 병서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두자음군이 아니에요. 기억해. 종성에서 사용되면 얘는 쌍받침이야. 그냥 쌍받침. 자, 이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좀 정리해줘야죠? 중요합니다. 자, 병서자의 모든 것. 한꺼번에 정리 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병서자는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들을 나란히 썼다는 건 뭐야? 2개 이상 나열했다는 얘기야. 나열했었는데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로 나눈다.
각자 병서는 지금 된 소리를 뜻하고, 자, 초성에 사용될 땐 그냥 각자 병서고요. 그 다음에 종성으로 사용될 땐 쌍받침이다. 근데 합용 병서가 초성에서 사용되는 게 이게 이제 어두자음군이야. 이게 오늘날 현대어에서는 사라지죠. 현대어에서는 사라지고 된 소리로 바뀝니다. 된 소리로 바뀜. 요까지 정리해주면 완벽하다. 됐지? 자, 이게 이제 노트에다 다 정리할 것들이야. 다음에 여기 보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모음조화에 대한 설명이야. 자, 여기부터 읽어볼까? 모음의 경우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조화. 잘 들어. 현대국어에 비해서 엄격하게, 별표, 엄격하게 잘 지켜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모음조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좀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선생님 말을 또 잘 들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모음자. 잘 들어. 모음자는 일단 첫 번째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상형의 원리. 그런데 무엇을 모양을 본떴냐? 이 상형이란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야. 본뜸. 자, 이런 뜻이야. 그럼 무엇을 모양을 본떴느냐? 우주 삼재를 모양을 본뜬 거예요. 우주 삼재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이루는 가장 만물의 기본 재료. 이런 뜻이야. 기본 재료 세 가지. 자, 이걸 우주 삼재라고 그래. 이 모양이 결국 뭐야? 요놈, 요놈, 요놈이죠? 이건 뭐 이미 언제 배웠어? 중딩 때 배웠던 거야. 야, 그래서 이거 아래야. 이거 뭐야? 하늘. 얘는 뭐야? 땅. 얘는 사람이야. 이해가지? 이걸 모르면 이것도 바보죠. 그런데 잘 들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대단히 성리학적인 원리예요. 성리학적인 논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이, 잘 들어,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음양의 조화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음양이라는 건 간단하게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이해가 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지? 어? 야, 동물도 다 어때?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지 않니? 이거야. 이해가 가, 안 가? 좋아. 그래서 잘 들어. 자, 이게 아래야. 여기도 자, 요게 지금 기본자를 만든 거야. 이게 상형의 원리. 다음, 두 번째. 초출의 원리. 초출의 원리는 여기에서 아래 R을 한 번 사용한 거야. 한 번 사용해서 점을 찍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봐. 여기다가 한 번 쓰고 여기 한 번 쓰고 여기 한 번 쓰고 여기 한 번 쓴 거야. 거의 이해가니?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우. 이건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어. 얘는 오. 아. 이해한가? 이해가?
다 같이 뒤에 가. 다시 이거 뭐라고 언니? 당연히 우죠.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출의 원리야. 제출의 원리. 이건 두 번 찍은 거야. 아래아를 두 번 찍은 거야. 그러면 다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점 찍었다는 얘기야. 자, 지금 모음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이제 잘 들어. 이렇게 해서 반을 쪼갠다. 이쪽 라인하고 이제 이쪽 라인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봐. 이게 땅이잖아. 땅 위에 점을 찍은 거야. 그래서 O가 된 거고,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바깥쪽에 점을 찍은 거야. 그래서 A가 된 거지. 여긴 땅이잖아. 땅 밑에 점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U가 된 거고, 이건 사람이잖아. 사람 안쪽에 점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봐.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쪽이 양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야. 서희 이해해? 자, 이제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난 셈이야. 그럼 칠판 다시. 결과적으로 모음조화라는 건, 모음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이런 뜻이야. 어울림. 요게 모음조화야. 그런데 다시 한번 칠판 봐. 이게 현대 국어에 비해서 어땠다고?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모음자를 만든 초창기니까 더욱더 그걸 잘 지킨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훈민정음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서르라는 말이 나와요. 서르. 이게 현대어로 말하면 뭐야? 서로거든요. 서로. 이해가지? 근데 잠깐만. 현대 국어를 잠깐 볼까? 오모음은 양성이야. 맞지? 그런데 어모음은 뭐야? 음성이거든. 그 얘기는 뭐야? 이 서로는 모음조화가 파괴됐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 그런데 중세 때는 어떻게 썼다고? 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으도 당연히 음성입니다. 어도 음성이고요. 이해가죠? 왜냐하면 얘가 음성이잖아. 얘가 얘가 양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음양과 조화를 딱 얘가 음은 음끼리 쓴 거야. 그러니까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안 가? 오케이. 이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음조화까지 지금 설명 끝. 나 왜 이렇게 설명 잘해? 미치겠어. 안 적니? 다 적었어? 적었어? 너는 남친 있는 여자. 야, 내가 왜 부럽니? 어이가 없네. 저는요, 이미, 숱한 여자들과 사귀어봤기 때문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워낙 인기가 많았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그치? 정말, 이놈의 인기는 정말.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하니까 인기가 딱 식더라고. 당연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또, 음절 안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자, 얘를 뭐라고 불러? 성조라고 부르는데, 이 성조는 몇 가지가 있어, 지금? 평성, 거성, 상성. 그런데, 사실 입성도 있는데요. 아마 너희 학교에서 입성은 설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뭘 썼다? 적어야겠네. 방점을 사용했다. 방점. 오늘 할 얘기 많아. 자, 그래서 다시 칠판 봐. 그럼 방점 사용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다시.
자, 방점은 다시 한번 성조를 표시하는 역할. 그럼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글자 하나가 있어. 잘 들어. 이거 중요해. 글자 하나가 이렇게 있단다. 자, 그럼 여기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먼저 이 밑바닥이야. 밑바닥. 이거 낮은 음이라고 하자. 낮은 음. 얘는 이름이 평성이지. 평성은 잘 들어. 점이 없어요. 점을 안 찍어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얘를 높아지는 음이라고 하죠. 얘를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성. 얘는 소리값이 두 개가 나서 두 개를 찍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잘 봐.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찍는다. 다음. 맨 위에 이 높은 음입니다. 이건 높은 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음이에요. 높은 음은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아까 평성은 점이 없었죠? 거성은 점을 하나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음도 있는데 이걸 닿는 음이라고 해요. 닿는 음. 닿는 음은 우리가 입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너희 때는 안 배우는 것 같아. 입성은 점이 없거나 하나거나 두 개 이렇게 되는데 받침이 그거까지는 설명해 줄게. 받침이 디귿이나 시옷이나 히읗일 때 요때 주로 써. 그래서 말이야. 잘 들어봐. 자, 후민정음의 첫 번째 멘트입니다. 잘 봐. 내가 방점은 어디다 찍느냐? 글자의 왼쪽에 찍어요. 글자의 왼쪽에.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찍었는데요. 자, 천천히 볼까요? 야, 나자에는 점이 없어. 점이 없으니까 낮은 음이야. 이해했지?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여기 받침이 시옷이지? 얘는 닿는 음이야. 입성이야. 얘 입성. 요건 따로 써다. 얘는 평성. 근데 말자입니다. 말자는 점이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러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야. 상성. 다음에 싸는 점이 없죠? 평성. 마지막으로 얘는 점이 하나죠? 거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봐. 나랏 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나랏 하고 딱 닫는 거야. 예, 나랏 마할스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나랏 마할스미 이렇게 발음하게 되었다. 이해가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꼭 기억해. 이거. 자, 방청까지 설명 끝. 자, 다음에 이번엔 또 중요한 게 주격조사. 야, 별표 1230개. 별표 1230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병신입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자, 근데 주격조사가 잘 들어. 이만 썼고 가는 안 썼다. 가는 안 나와. 이건 근대 때 나와.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 뭐 그건 넘어가고 어쨌거나 중세 때는 이만 썼다. 근데 주격조사는 환경에 따라 동글뱅이 쳐. 여기 환경에 따라 음은 환경이라고 적어놔. 음은 환경. 예쁜 얼굴에 손톱 뜯지 마. 이 손톱 뜯고 있어. 배고파? 남친한테 손톱 달라고 그래. 먹을 게 없어. 손톱을 먹어.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음은 환경이라고 썼어? 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온전한 형태의 이나 짝대기 이나 또는 생략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칠판 봐봐, 여기. 모음이는 온전한 형태의 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이렇게 안 썼어. 어떻게 썼어? 요렇게 썼어. 요렇게 썼는데, 그러면 잘 들어봐. 요게 짝대기 이만 쓴 거냐? 그게 아니라 온전한 이를 쓴 거야. 온전한 이를 쓰는데, 다만 이어 적기 한 거지. 얘 받침을 뒤로 이어서 쓴 거야. 다음에 여기 봐봐. 붙여가 했어요. 이건 오늘날 쓰는 거죠? 그런데 붙여. 여기 뒤에 보니까 짝대기가 어모음이야. 어모음. 모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짝대기 이만 쓰는 거야. 이해가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뿌리가 했어. 여기 근데 어모음이 아니라 여기 이모음이지. 이모음이야. 그래서 옛날엔 어떻게 했었어? 생략해버렸어. 불휘라고 하면서 생략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자, 요걸 다시 한번 표로 잠깐 정리해보면, 여기 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은 이 조사는 온전한 이를 썼고, 앞말이 이 모음 외의 모음이야. 이 모음 외의 모음이 오면 짝대기 이. 앞말이 이 모음이 왔으면 안 썼다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할 수 있죠. 다만 요 과정에서는 무슨 적기? 이어 적기가 실시되었다. 요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카메라가 날 놓쳤어. 야, 뭐야? 자자, 빨리. 자자. 저기. 날 따라와야지, 자식아. 왜, 여기도 안 보여? 자, 다 썼으면 말이야. 요 밑에를 봐봐. 요 밑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여 있냐를 봐야 돼. 자, 유나야? 여기 봐. 요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부분이 얘야.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으로 쓴 거야? 1번. 왜죠? 여기 봐. 원래는 말씀이야. 말씀. 받침. 뭐라고? 그렇죠. 얘가 뒤로 간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이가 쓰였다고 봐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 진짜 그런데 많이 헷갈려서 시험 문제를 꼭 내. 심학고는 반드시 내.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받침. 앞말에 그러니까 이 자음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받침자를 얘기하는 거야. 받침이 있냐 없냐. 됐죠? 자, 오케이. 주격조사까지 일단 설명을 끝내고. 자, 다음에. 자, 다음. 이번에 어휘면에서 보죠. 어휘에서는 중세국어 때에는 현대국어에 비해서 뭐가 많대? 고유어가 많다. 밑줄 쫙 거. 그런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병신들이 말이야. 고유어가 많아. 이렇게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봐. 한자어의 유입도 증가했어. 이것도 중요해. 한자어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유어가 많지만
한자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경쟁을 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잠깐만. 누가 이겨? 너 누가 이겨? LG가 이겨? 한화가 이겨? 닥쳐, 이 새끼야! 다시. 고유어와 한자어가 싸워. 고유어가 이겨? 한자어가 이겨? 한자어가 LG야? 한자어가 이겨. 소희야, 왜 한자어가 이길까? 아니, 더 세니까 이겨. 왜 더 셀까? 유명해? 좋아, 그래. 뭐, 설명이 그 정도면. 잘 들어. 사실, 한자어가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가? 우리말과 한자어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한자어가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마지막에 한자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보자. 고유어가 많지만, 고유어가 많지만 한자어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점점 한자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어. 됐지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특히 또 두 번째, 외래어. 얘도 별표 쳐. 외래어를 까먹으시면 또 큰일 납니다. 외래어도 많이 들어와요. 외래어는 당연히 외국말이죠? 어디야? 몽골어, 여진어 같은 것들이야. 이해가지? 오케이.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 이거 세로로 쓴 거야. 칠판 봐. 이거 천천히 분석하자. 불휘. 이거 뿌리라는 뜻이야. 뿌리. 주격조사가 어떻게 됐지?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어. 안 썼다고. 어디 받침 있어? 이거 이렇게 단어 끊어지는 거야. 얘가 리을이 어디 있니? 아니, 여기 요게 단어라고. 이것이 뭐로 끝났어? 2로 끝났잖아. 얘가 얘야. 이렇게. 이해 갔어? 그러니까 2로 끝났지.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계속 보자. 깊은. 얘, 여기 봐. 원래 이거야. 현대어로 쓰면. 무슨 적기? 그렇지. 이어 적기. 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만 더. 여기 칠판 봐. 자, 파란색은 잘 보이나? 야, 파란색 보이니? 보여?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이거 뭐야? 방점이야. 방점. 동그라미 친 거. 남가는 좀 이따 보고, 바람에, 얘부터 좀 보자. 얘, 자, 요렇게 쓴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람 플러스 에예요, 이렇게. 에. 그럼 당연히 무슨 적기야? 이어 적기. 그 다음에 잘 들어봐. 또 아래야 에모 모음 조화 잘 지키고 있죠? 모음 조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는 부사격 조사인데요. 부사격 조사. 바람 때문에 이런 뜻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야. 부사격 조사로 원인을. 하나씩 다 적어 빨리. 아니멜쉐는 여기 리을쉐에 이렇게 묶어봐. 리을쉐. 여기다 쓸게. 리을쉐 이렇게 되는데요. 현대어로 뭐뭐함으로 이런 뜻이야. 뭐뭐함으로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야. 인과관계 할 땐 연결어미라고 하지 이걸. 연결어미. 요것도 적어놔. 뭐뭐함으로 연결어미야. 그러면 잠깐 중간에 빠뜨린 단어 하나만 다시 한번 보자. 바로 얘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흔들림으로.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어? 아직 안 했어? 언제 한다는 얘기 나왔어? 이제 한대? 몇 단원이지 그게? 아, 그거 뭐 금방 끝내지 뭐. 어려워? 비평문이? 아, 너희 학교에서 어디까지 건드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자, 일단 나무는 이쪽에서 따로 빼서 여기 보자. 이 나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 자, 쓰기가 희한하지? 이봐. 이거 형태소를 좀 구별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가 원래는 이놈이에요. 나무 중세 때는. 근데 얘가 이상하게 모양이 변하지 않니?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 특히 여기 기역자가 덧붙지. 기역이 덧붙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 기역이 왜곡돼서 사용돼서 기역 복용 또는 덧생김이라고 그래. 기역이 덧생기는 명사라고 그래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기역 곡용 체언. 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안 보여? 그 앞으로 와서 봐. 일로 와. 일로 와서 봐. 그래. 그건 또 싫어. 진짜.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 형태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얘가 먼저 지금 보시듯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이 되면 그러면 얘가 좀 전처럼 남기역으로 변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나모에서 두 가지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는 그냥 나모 이렇게 씁니다. 기억이 안 붙어요. 뒤에 뭐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 또는 자음 조사와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모를 이런 식이죠. 여기 이제 자음이 왔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 희한하게 기억이 덧붙는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예를 보면 하나만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구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현대어로 말하면 구멍이거든요. 구멍. 얘도 만약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났다고 쳐보죠. 구무가 뒤에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와 만났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굼하고 기역이 덧붙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굼기가 됩니다. 굼기. 이해했어? 굼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역 고경 또는 덧생김 체험 이렇게 부릅니다. 안 들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 질문해. 그럼 모음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와 했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야?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야? 그렇지. 과. 오케이. 그 얘기야. 그럼 을 했어. 을. 얘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그렇지. 를. 이거 뭐야? 그렇지. 안 어렵지? 자, 지금 요렇게 지금 분석이 됐고 지울게요.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했어. 자,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왔냐? 곧 교코 여름 하난입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빼고 잠깐만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낼 생각이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렇지?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소원을 한번 내가 외면하지는 않겠어. 아이고 남친도 있는데 참. 네, 네, 다녀와. 네. 어이구, 어이구. 야, 자습서 꼭 갖고 와, 다음 주는. 네. 알 수 없어요. 5시 반. 그 정도면 적당하지? 꽃단장은 못해도. 늦지 않게 갈 수는 있죠. 닥쳐, 닥쳐. 늦지 않게 갈 수 있어. 닥쳐. 그래. 못생겼다고 하면 내가 혼내줄게. 내 남친 있어? 그래? 뻥이지? 도저히 못 믿겠는데. 어. 야, 제 남친 있어? 뭐라고? 뭐? 08이 뭐야? 오빠라고? 2학년? 괜찮아. 그래봤자 나보다 떨어질 거야. 이게 참. 닥쳐. 시마코 차우누? 알았어. 헛소리 그만하시고. 자, 들어가 보자. 이 부분이야. 곧. 요거. 야, 이거 현대어로 꽃이야. 꽃.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받침이 뭐로 쓰였냐. 받침. 빨리 봐. 뭐로 쓰였어? 지읒으로 쓰였어요. 잠깐 이쯤에서 이쪽으로 들어와. 요거 여기. 예. 먼저 이것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말이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때 받침에 대한 표기법. 세종이
받침은 7, 8개의 자음만 쓰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8종성법을 그때 표기 방법으로 썼어요. 그 8개의 자음이 뭐냐? 그녀 다리만 보세요야. 그녀 다리만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 일단 의미하는 바가 얘랑 얘를 동그라미 쳐. 음가가 구별되고 소리가 달랐어. 이걸 꼭 기억해. 소리값. 소리값. 소리의 값. 그냥 어떻게 소리 나냐?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디귿, 시옷의 받침 소리 말이야. 받침 소리가 서로 달랐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오늘날은 구별하지 않아요. 현대어는 구별을 안 해. 구별을 안 하고 무조건 디귿으로 소리내요. 시옷이 사라져요. 아니 그런데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해? 그렇지. 맞아.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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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다 디귿이야. 하물며 얘도 not이야. not. 이해했어? 지금은 잘 들어봐. 다 디귿으로 통일해서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요. 시옷의 소리값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에는 이렇게 8개의 자음을 받침해서 표기했다는 얘기는 시옷 소리도 낮다는 뜻이고 디귿 소리도 별도로 낮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지? 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 근데 얘는 뭐로 썼어? 지읒으로 썼잖아. 원래 만약에 8종성법에 맞춰서 쓴다면 이거 어떻게 썼어야 되죠?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지읒으로 그대로 썼잖아. 그 얘기는 결국 잘 들어. 이 8종성법에 따라 쓴 게 아니라 그냥 제자 원리에 따라 쓴 거예요. 제자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든 원리에 따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오. 뭐 더 자세하게 볼 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듀오코입니다. 듀오코. 자, 이것도 여기다 써보죠. 자, 어떻게 썼어? 이렇게 듀오코.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끊어서 본다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여기 봐봐. 그러면 받침으로 쓰였던 히읗하고 기억이 뭐가 됐니? 코가 됐잖아. 코. 그렇지. 요거 뭐야? 축약됐네?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축약이 일어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축약됐구나.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그런데 이 축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야, 이게 오늘날은 뭐야? 좋다는 뜻이야. 좋다. 그럼 오늘날은 지금 뭐로 쓴 거야? 지읒으로 썼잖아. 근데 그때 뭐로 발음한 거야? 디귿으로 발음한 거 아니야?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너 지금 멍 때리고. 중요해.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야. 잠깐, 서희. 이해해, 못해? 이해해? 확실히? 좋아. 그럼 유나, 너도 이해하는 거지? 디귿이나 티읕이 현대 문법이야. 이 모음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거야.
요게 구개음하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야 현대어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 구지 이렇게 읽잖아.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원래는 좋다라고 현대국어에서는 쓰는데 그때는 듀타라고 썼단 말이야. 듀타.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나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중세 문법의 특징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럼 곧, 듀코, 여름 했어. 여름. 여름은 어떻게 쓰는 거야? 뭐 말 그대로 여름이에요. 이렇게. 다시. 아, 요거. 아, 이건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찍은 쉼표 같은 거야. 쉼표. 그러니까 그때는 띄어쓰기 했어, 안 했어? 좋은 질문인데 띄어쓰기를 안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찍어놨어. 이거 한번 띄어 써라. 띄어 읽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아니메이셰 하고 잠깐 쉬고 곧 듀코 한번 쉬고 여름 하나니 뭐 이런 식으로 읽으란 얘기지. 자, 근데 여름도 봐. 여름은 원래 현대어로 말하면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된 거냐? 열 플러스 음이에요. 열 플러스 음. 그리고 이때 음은 뭐냐, 이놈은? 요놈의 새끼. 요거 중요하다. 명사형 접사. 명사형 접사가 지금 명사처럼 만들어줬죠? 명사형 접사인데 오늘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동일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오늘날도 명사형으로 접사가 음이 쓰입니다. 다만 이어적기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어적기. 자, 다음에 고티오코 여름 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니 여기서 자, 내 일부러 크게 썼는데 여기 봐. 중요해. 여기도 바로 옆에 보이지? 여기 봐봐. 하나니의 기본형은 여기 봐. 하다야. 하다. 하다는 무슨 뜻이래? 많다는 뜻이래. 요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 원래 여기 봐. 중세 때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둘 다 하다야. 다만 얘는 아래아가 찍힌 하다지 얘는 아가 찍힌 하다야. 그런데 잘 들어. 얘가 지금 오늘날 현대로 와서 잘 들어. 현대로 와서 뭐로 바뀌었어? 많다로 바뀌었어. 많다. 얘는 뭐로 바뀌었어? 하다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야. 이해가 가지? 그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 먼저 많다라는 뜻의 하다는 지금 사어가 된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알았어요? 소실됐다. 죽었다 이거야. 사어, 죽은 말.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됐어?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죠? 그렇지? 아래아가 아로 바뀌면서 형태가 변한 말이야. 형태 변화가 일어난 말이야. 이렇게 된단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까? 너무 달렸어. 선생님이 지쳤어. 약간. 잠깐 쉬었다 하자. 저기 좀 꺼줄래요? 언니, 저기 뒤에 잠깐 좀 녹화하는 거. 네 얼굴 보여. 조심해. 빨리 눌러. 눌러. 잘 찍고 있는 거야? 확실해? 돌아가? 응? 이 조명빨에 내가 병신 같아? 어쩔 수 없어. 원래 프로젝트의 단점이 그거야. 좋아? 제 이상한 데서 웃음 코드가 있구나. 자, 이번엔 후절입니다. 후절. 전절이 끝났고 이제 후절. 샘이 깊은 물은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야, 셈 플러스 2예요. 이어적기 했고, 또 저거 빨리. 이어적기 앤드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온전한 형태의 2를 쓴 겁니다. 온전한 형태의 2. 다음에 계속해서 깊은 이어적기죠. 이어적기. 물은 했는데요. 어디까지냐? 물은. 야, 이게 잘 안 보여. 요까지입니다. 이렇게 물은. 자, 이거 이쪽에다 써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야. 이제. 자, 여기 봐. 얘가 지금 원래는 물 플러스 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어적기죠? 이어적기가 됐는데 이놈이 뭐냐 이거야. 얘가 원래 물입니다. 물. 워터. 워터란 뜻이야. 워터. 자, 너 기억나 이거? 빨리 말해. 넌 기억나? 야, 제발 배운 것 좀 활용 좀 해라. 제발. 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세 때는 이렇게 썼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잖아. 원순모음화가 안 됐다. 그렇지. 옳지. 좋아. 원순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X. 서희.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가? 좋아. 우리 현대국어의 단모음 몇 개? 뻑큐. 10개. 누나가 최고야. 자, 여기 봐. 여기가 전설모음이고 여기가 후설모음이고 그리고 요 줄이 평순모음이고 요게 원순모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평순, 원순. 그런데 여기 봐. 얘는 의모음이잖아. 의모음 어디 있어? 여기야. 평순 라인이야. 평순.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뭐야? 원순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에 평순모음으로 쓰던 모음을 오늘날은 뭐로 바꿔서 쓴다? 원순모음으로 바꾸어서 쓴다는 거야. 이게 원순모음화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그냥 여전히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뭐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X.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봐. 그러니까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야? 불이야, 불. 야, 이건 풀. 진짜 이렇게 썼어. 그때는 중세 때는. 이건 뭐야? 뿔. 이해했니? 오케이. 진짜 다 이렇게 썼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야. 자, 계속 보죠. 뿌리 깊은 물은 가마레 했어요. 가마레. 이게 가마레는 그냥 잠깐만 여기다 그냥 빨리 쓸게. 가말 플러스 M입니다. 요것도 중요한데 요거 부사격 조사야. 적어야지. 부사격 조사. 원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인. 가뭄 때문에. 얘는 가뭄을 얘기해요. 오늘날의 가뭄. 가뭄 때문에 이런 얘기죠. 아니 그칠세 했습니다. 그칠세. 잠깐. 자, 얘도 이렇게 썼는데 아까 봤던 리을세가 보이시죠? 이렇게 리을세.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네는 뭐냐 이거야. 얘네는 이게 봐. 그따입니다. 그따의 을세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자연스럽게 뭐 된 거야? 뒤로 이어적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따는 멈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야, 샘이 깊은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에도 안이 멈춘다. 계속 솟아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솟아나와. 안이 그침으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희. 야, 얘 별표 1263개. 내희. 예, 내희. 자, 칠판에 일단 내희 이렇게 썼어요. 얘가 이번에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내 플러스 히읗 플러스 이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주격조사 2가 온전한 형태로 쓰였다. 맞지? 자, 주격조사가 온전한 형태 2가 쓰였다. 그 이놈은 뭐냐? 신기하지? 여기 꽁지가 붙은 얘는 뭐냐 이거야. 이거 이름하여 히읗이 맨 뒤에 오는 히읗이 종성으로 오는 체언이다. 명사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히읗 종성 체언. 지금은 없죠. 그때는 있었다는 거야. 얘가 모양이 활용됩니다. 그 활용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됩니다. 만약 히읗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냐? 냇물이야, 냇물. 쉽게 말해서 냇물. 그런데 먼저 내에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렇게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히읗이 덧붙게 돼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쓰입니다. 내히 이렇게 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기다가 만약에 기역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 여기부터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 축약이 일어납니다. 요 사이에서 축약이 일어나요. 그럼 만약에 잘 들어봐. 얘랑 도가 왔다고 쳐보자. 도. 나도 너도 할 때 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약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내 토가 된. 이해가죠? 알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냥 내가 단독으로 쓰이면 히읗이 생략됩니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세레레? 잠깐, 그래서 얘네 말이야, 이 2번 때문에 이게 오늘날에 현대어에 나름의 흔적이 남았어요. 흔적이 남았는데 그 대표적인 흔적이 이런 것들이야. 여기 봐봐. 암하고 닭하고 이렇게 만나면 여기 봐.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읽어? 암탉으로 읽잖아. 맞지, 서희야?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세 때 암이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죠? 뭐 이런 말들 엄청 많습니다. 뭐가 있어? 너 아는 거 있어? 수도 없이 많아. 야, 하나만 더 보여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하고 가락이 만났어. 머리하고 가락이 만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써? 머리카락.
맞지요? 머리카락으로 쓰잖아. 알고 봤더니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이었던 거야. 이해가 가니? 머리 히읗이야. 머리 히읗. 제발 하나만 더 얘기해봐. 어! 야, 카메라가 왜 저기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얘 찍고 있어? 얘 왜 꺼졌지? 바보, 깜짝 놀라네. 야, 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저 바보 같은 새끼.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거 찍고 있지? 이거 지금. 다행이다. 잠깐만. 잠깐만. 세미 깊은 물은 이거 다 뺐네, 그냥. 와, 어쩔 수 없어. 됐어. 언니, 이런 거 몰라? 아, 몰라요? 나가. 너 다시. 서희, 그래. 서희. 수탉. 맞아. 수탉. 또. 야. 그렇지. 살코기 그러잖아. 여기가 원래 이랬던 거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살코기. 이해 가, 안 가? 오케이. 이해는 간다. 이해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여기 내희. 히읗 종성 체언이었다. 정말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셔라.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 자. 자, 내희, 이러는 그냥 이어적기예요. 적으세요. 이어적기. 내희, 이러. 즉, 1 플러스 어예요. 이렇게. 이어적기. 일어나, 이런 얘기죠. 내가 일어나서 어디로? 바라래. 바다를 얘기하죠. 자, 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바랄입니다, 원래. 바랄 플러스 M입니다. 이렇게. 이어적기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입니다. A의 동글뱅이 쳐, 별표. 왜 그러냐? 얘는 장소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예요. 장소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 아셨어? 이해했죠? 무슨 말이냐? 아까 예를 들어 바람에 있었잖아. 바람에. 이때의 애는 뭐였어?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는데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마지막 어디 있어? 마지막 바랄의 가나니 했습니다. 얘는 뭐 특별히 신선할 게 없죠? 그냥 간다는 얘기야. 가나니. 다만 마지막으로 여기 봐봐. 얘도 니로 끝났고 얘도 니로 끝났는데 간다는 종결음이야. 이게 평서형 지금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평서형 종결음이 현대어는 뭐뭐 다로 끝나잖아. 근데 그때는 니로 끝났다. 자, 이러면 일단 분석은 다 끝났는데. 자,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천천히 볼까? 세로 쓰기 했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 자, 깊은이 아니라 깊은으로 쓴 것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 했다. 아래아처럼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의문이 있다.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것으로 보아 모음조화 잘 지켰다. 그 다음에 하다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죠. 용비어천가였습니다. 됐지요? 용비어천가. 이 용비어천가는 용자가 무슨 용자야? 용용자인데 결국 왕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어떤 영원 무궁 발전, 왕조의 어떤 영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잠깐만. 아, 훈민정음 분석하는 내용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불편하게? 이거 학교에서 학습지 같은 거 안 줬니? 그래서 이렇게 쓰기 좀 편하게 주지 않았니? 왜? 아니? 저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자빠졌어, 저게 아주 진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용비어천가 정리했잖아. 훈민정음은 다음 주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용비어천가를 지금부터 노트에 정리해. 원문을 먼저 써. 가로로 써. 이렇게 세로로 쓰지 말고 가로로 써. 가로로 원문을 먼저 큼지막하게 쓴 다음에 두껍게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씩 다 단서를 달아. 아?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일단 합시다. 지금부터 하세요. 노트가 필요한 사람 손들어. 너도 필요해? 너는 있어? 꺼내 그러면. 됐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거 좀, 그래. 얘도 갖고 와. 응. 저 꺼줘 이제. 아니, 유나가 끄면 돼.